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이 문제가 됐을 때, 손해사정사가 어떻게 그 과실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과실 분수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진행하는 사건인데요. 주차장에서, 1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가 나고 났는데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를 못하고요. 그 같이 이제 그 차량에 그 가해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조카분께서 사고가 이게 부딪혔으니까 사고가 난 것 같네 그러고 거기 가셨는데 그 운전자께서는 친척 삼촌께서는 그거를 조카가 뒤에 있는지를 모르고 다시 후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분께서 발목이 다치셔서 지금 보험사는 이게 그 후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보행자한테도 차량이 움직이는 거를 살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과시 10%다. 근데 이제 억울한 거죠. 왜냐면 사고 내용을 들어보니 그 조카분이 아니 보통 1차 접촉이 되면 차가 원래 정차된 거 내가 확인하고 갔는데 보통은 차가 부딪히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와서 부딪혔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차가 다시 후진을 할지 누가 예측하겠냐.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돼서 내가 그 차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갖고 차 이제 긁힌 자국이 있나고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뭐 뒷머리에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피냐. 어 일리가 있죠. 예. 근데 가족 관계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안 됐고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과실에 관해서는 이렇게 손해보험협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과시 비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PDF 파일에 과시도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자, 요렇게 예. 자, 이게 과시 도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키워드릴까요? 어, 자, 과시 분쟁 심의 사례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실에 관해서 나와 있고 보험사는 이렇게 뭡니까? 요거 이제 다른 거네요. 예. 과시도표라고 이런 거 좀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각 유형별로 과시 도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통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후진차가 보행자를 쳤을 경우에는 적용과시 A 차량은 100%고요. B가 차량이고 A는 0%입니다. 보행자는 과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대한 보행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0%를 보행자한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그 후진차에 받쳤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차가 자주 드는 이런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보이 차를 이렇게 주차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같은 경우에 보행인이 차를 이제 주차하고 빼고 할 때는 차가 되게 서행하면서 차 그 주차장에서 이제 이탈하려고 할 때는 차가 엄청나게 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뒤도 살펴보고 그래서 보행인보다는 차량에 대해서 주의무 위반을 더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무과실이 원칙이다. 근데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고 보행자가 아니 뭐 이 정도면은 뭐 내가 피해갈 수 있겠네라는 인지를 갖고 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네. 뭐 보통 이제 시동이 켜져 있고 또 차가 깜빡이면서 후진을 하면 이게 불빛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지나가서 사고 나면 주유무 위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0% 정도. 예. 근데 과연 이 피해자분께서 그런 상황이었느냐? 보험회사는 그냥 과시도표 있다라고 보행인이 이제 다쳤으니까 이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나 정보공개 청구해서 또 자세하게 나온 게 실황조사 보고서인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운전자분한테 제가 이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를 인식했는가, 또 다시 우리가 차가 1차로 부딪히면 차를 정차하고 나와서 차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왜 또 다시 후진을 했는지, 후진을 두 번 한 겁니다. 근데 확인해 본 바로는 처음에 후진했을 때 차가 접촉한 걸 몰랐대요. 예. 이건 좀 거짓말 아닌가? 접촉한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벌초를 하고 나오시다가 말벌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쏘여갖고 아주 정신이 없답니다. 아, 이거는 설득력이 있다. 왜? 말벌에 쏘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커피숍에서 쉬었다 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빼는 과정에서 그 차량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당연하죠. 그 말벌 독성이 심한데, 그래서 막 지금 막 정신이 없은 상황이었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었다. 자, 이러면 가해자가 뒤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사람이 없었으니까는 후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그냥 주차장에서 후진, 1차 차량과 접촉하고 2차 후진 중에 대인 접촉, 이게 뭐예요? 사고네요. 예. 뭐 이게 사람이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인지하고 왜 거기 뛰어들었냐, 그래서 너도 잘못이다, 지금 이런 건데, 자세히 들어보니 후진차에는 전혀 인지를 못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여전히, 예, 운전자도 인지 못했고, 피해자도 차가 그러면 거기 왜 뛰어들었습니까? 아니, 차가 부딪혀서 그 삼촌이 저기서 차를 정차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살펴보려고 간 거죠. 예. 자, 이렇게 가해자의 증언과 블랙박스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실은 어 뭡니까? 상황이 좀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만약에 불복하시려면 분쟁조정심의나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예, 저 소송했었을 때에 그건 도로 주행을 해야 될 주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했다. 보행자가 후진차에 충격했을 경우에 법원은 뒤쪽으로 걸어갈 때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차가 움직이냐 안 오냐를 살펴볼 때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예, 1차 차가 충격이 됐고 그 차가 기스났는지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인지를 못하고 뒤로 가서 덮쳐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행자한테 10%의 과실을 부과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판결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자주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 뺐다 이런 게 되는 건데, 카페에서 그 좁은 주차장에서 물론 이제 카페도 차가 자주 반복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예, 차가 서행을 하고 거의 정차된 경우가 많지 움직임이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해당 판례를 보험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 사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 1차 사고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보행하는 사람을 가서 덮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를 정차하는 것이지, 예, 두 번 후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차를 부딪히면 사람이 뺑소니를 치던지 차를 세우고 자기 차가 이상 있는지 내 차가 박살났네? 살펴봐야지 그 차를 빼려고 한다? 아, 이거는 그죠? 이 피해자 보행자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다면 생각지도 못했다, 주의무 위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도 보니까 뒤에서 덮쳤어요. 예, 이런 내용도 판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후증명 자세하게 증거 자료로 주장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보험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무과실이 맞는 걸로 말씀을 하는데 위에 보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결과를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된다. 예, 그죠? 그래서
과실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사가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제 연락처는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 최준용 보상 채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